자, 조금 쉬었죠?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던 쪽지 시험 하겠습니다. 자, 거기 공황장애, 공포장애, 강박 관련 장애 중에 답을 하나 써주시면 되죠? 신계항진, 목에 뭔가 걸린 느낌, 오심이나 복부 통증, 이인증, 발한, 흉통. 읽다 보니까 뭐 생각나세요? 게다가 마지막에 힌트가 있네. 갑자기 생기고 10분 이내에 절정에 달하는 심한 두려움. 네, 맞죠? 공황장애죠? 공황장애. 자, 두 번째입니다. 환자의 의식적인 기준과는 상반되는 것으로 본능과 초자의 내적인 심리적 갈등의 결과, 네, 본능하려고 하고 초자는 억누르려고 하고 이럴 때 불안이 발생이 되는 거죠. 이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그 생각이 자꾸 떠올라. 그러니까 그 자꾸 떠오르는 생각을 없애기 위해서 행동을 하죠. 이게 뭐예요? 강박 행동이 되는 거죠. 결국 이거는 강박 관련 장애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실제 위험이 없다는 걸 명백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특정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는 거. 그래서 분명히 강아지는 그렇게 무섭진 않아. 근데 나한테는 무서워. 이거는 이제 동물공포증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공포장애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2번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네 번째입니다. 자각적인 강박감과 그에 대한 저항, 그리고 병식이 분명히 인사이트가 있어요. 내가 하는 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이라는 거 알고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 이게 뭐예요? 강박 관련 장애를 얘기하는 거죠. 자, 다섯 번째입니다. 가족 중에 경험이 있고 유아기 때 분리불안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거. 제가 그랬죠? 어렸을 때 분리불안 경험이 있으면 나중에 꼭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뭘까요? 공황장애. 여섯 번째입니다. 자신의 증상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을 줌으로써 2차적인 이득을 획득하고자 한다. 이거는 2차적인 이득이라는 건 아까 말한 그런 거 아닌가? 그 전환장애 이런 거 아닌가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요 세 개 중에서도요, 자기 증상이 일어나면서 상대편으로 하고, 그래, 그러면서 이렇게 보호를 해주려고 하는 그런 이득을 받기도 해요. 공황장애는 아니에요. 공황장애는 이득 이런 거 없어요. 내가 경험하고 있는 공포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득 이런 걸 생각할 수도 없는 거고요. 강박 관련 장애도 역시 그렇고, 공포증입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여자친구들이 막 강아지 보고 소리를 꽥 지르고 막 괜히 오바를 하면 남자친구가 그래, 그러면서 이렇게 감싸주잖아요. 이렇게 해서 오는 2차적인 이득도 획득하려고 하는 게 공포증이에요. 그래서 이건 2번. 일곱 번째 보시면 특별한 기질적 원인 없이 또는 실제적인 생활을 위협하는 자극 없이 예기치 않게 발작하는 것으로 반복적으로 예기치 않게 발작하는 거, 공황장애. 그리고 이거는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는 거죠. 자, 여덟 번째입니다. 한 번 발작이 일어나면 3주 내에 최소한 3회 이상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발작이 일어날 것을 대한 불안과 걱정이 있다는 거죠. 이것도 역시 공황장애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아홉 번째입니다. 원래 무의식적인 근거에서 일어나는 불안을 다른 대상으로 옮기는 전치. 그래서 그 대상을 상징화시키는 등의 방어기를 사용한다. 이게 이제 공포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대부분 강아지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어렸을 때 강아지에 대해서 큰 이렇게 경험이 있더라고요. 강아지한테 물린 경험이 있다거나 하여튼 이런 게 있으면 이렇게 되는데, 제가 그때 이제 그 비둘기 조류를 되게 무서워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어렸을 때 그 상처가 있어요. 어렸을 때 뭐냐면 제가 우리 동네에 닭을 제가 이제 시골도 아니고 서울 사대문 안에서 살고 있었었는데, 제가 이제 사촌 오빠가 닭을 키웠거든요. 근데 닭도 그렇게 조그만 암탉이 아니라 수탉이요. 수탉하면은 막 버술도 크고 그다음에 꼬리도 엄청 멋있는 그런, 그냥 크기가 제가 어렸을 때인데 하여튼 제 크기만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크게 봤었었는데, 그 아이가 이제 우리 집에서 우리 사촌 오빠랑 같이 살았거든요. 사촌 오빠 마당이 크니까 그 닭을 키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어느 골목을 딱 가고 있는데, 이게 우리 집 앞으로 들어오려고 골목을 딱 가고 있는데, 그 닭이 이제 우리 집에서 탈출을 한 거죠. 그러면서 그 딱 골목 안에서 저를 딱 보는데, 얘가 비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 걔가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근데 내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털보다 가지고 막 울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랬더니 걔가 후루룩 날르면서 내 위로 올라갔었던 기억이 나요. 이렇게 위로 이렇게 확 날아갔던 기억이 나요. 그다음부터 제가 조류를 되게 무서워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떤 증상이 있었고 이거를 다른 거에 전치를 시켜서 그런 거랑 비슷한 애들을 보면 공포가 오게 되는 거죠. 이게 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요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9번은 이제 2번, 공포증을 얘기하는 거고요. 10번,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서 환자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행하는 취소 기제를 사용하게 된다. 취소하면은 강박 관련 장애있죠. 그쵸? 자, 두 번째, 외상후 스트레스, 그리고 급성 스트레스 장애, 그리고 범불안 장애. 자, 저번 주에 다 배웠던 겁니다. 자, 전쟁터에서 귀환한 군인, 대지진이나 화재, 비행기 추락사고, 성폭행 등의 사건에 발생되는 거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겠죠. 그 다음에 매우 위협적인 사건을 경험한 후 1개월 내에 나타나고 2일 이상 4주 이내에 증상이 나타나. 4주가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데? 그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인 거죠. 근데 4주 이내야. 그럼 이걸 급성 스트레스 장애라고 표현을 했었을 거예요. 자, 개인 생활 중에 2개 또는 3개의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 비현실적인 걱정과 불안을 심하게 지속적으로 한대요. 계속해서 불안을 또 계속적으로 걱정을 하는 거. 이게 범불안 장애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째입니다. 사고 직후 사람이나 환경에 대한 무관심, 무감각을 표현한대요. 이건 사고 직후니까 이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예요. 5번째.